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는데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뛰어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나무꾼님, 나무꾼님 나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얼른 수북이 해놓은 나무단 밑에 노루를 숨겨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여기 지나가는 노루 한 마리 못 봤어?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죠. 노루가 다 뭐요? 나무 하느라 등골이 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노루 아니라 노루 할아범도 못 봤소.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이 그냥 가버리자 노루가 나와 말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장가가게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산 너머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산이 보이죠? 저 산등성이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보름달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막내 선녀의 날개 옷을 몰래 숨겨두세요. 그럼 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그때 같이 살자고 하면 나무꾼님 각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주면 안 됩니다. 나무꾼은 보름달 뜨는 밤에 노루가 가르쳐준 연못으로 가보았어요. 나무꾼이 숨어서 기다리는데 정말로 선녀 셋이 내려와 목욕을 하네요. 나무꾼은 살살 기어가서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가만히 훔쳤어요. 선녀 셋이 목욕을 다 하고 나와서 옷을 입는데 막내 선녀 옷만 없었죠. 그래서 두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고 막내 선녀만 남았어요. 막내 선녀가 혼자 남아 엉엉 울고 있는데 나무꾼이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울지 마세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선녀는 나무꾼하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도 낳고 잘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잃어버린 날개옷 이야기를 하며 슬퍼했어요. 나무꾼은 옷을 숨긴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들어 선녀에게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를 하나씩 양 겨드랑이에 끼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고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요? 어느새 노루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선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대신 두레박으로 연못물을 퍼올려 목욕을 한답니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세 번째 두레박에 올라타고 가세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그 연못가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세 번째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정말 두레박이 하늘로 슬슬 올라가네요. 선녀와 아이들이 나무꾼을 보더니 얼싸 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땅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를 찾아봐라. 만약 못 찾았다간 당장 목을 베겠다. 그래서 나무꾼이 걱정이 돼서 끙끙 앓고 있자니 선녀가 물었어요. 여보,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선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무꾼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선녀의 아버지 집에 갔죠. 가자마자 단모퉁이 누런 수탉에게 대뜸 말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어째서 수탉이 되어 거기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지요. 그러고는 담장 위의 구렁이에게 말했죠. 아이고, 장모님, 어째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선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만하면 하늘에서 살만한 재주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언니들이 나섰어요. 그런 재주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우리가 화살 3대를 쏠 테니 그 화살들을 다 찾아와야 해요. 두 언니들은 화살 3대를 아주 멀리 쏘았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또 걱정이 돼서 끙끙 앓아누워 있는데 선녀가 검은 강아지를 내주면서 말했어요. 이 강아지를 따라가면 화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화살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와야지 절대로 꺼내서 보면 안 됩니다. 선녀 말대로 강아지를 따라가 보니 화살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화살 3대를 모두 찾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화살들이 잘 있나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슴속에 넣어둔 화살을 살짝 꺼내보는데 난데없이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화살을 탁 채가네요. 그런데 그 화살을 까마귀가 다시 탁 채가더니 이번에는 솔개가 다시 툭 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젠 다 틀렸구나. 나무꾼은 그만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녀가 웃으면서 화살을 내주는 거예요. 여보, 이것이 없어져서 그러지요? 아니, 이걸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우리 언니들이 까칠한 까마귀로 변해서 빼앗은 걸 내가 솔개로 변해서 도로 빼앗아 온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선녀랑 아이들이랑 하늘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날이 갈수록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무꾼은 선녀한테 땅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졸랐지요. 선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무꾼이 하도 졸라대자 결국은 말을 내주며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이 말을 타고 가세요. 하지만 땅에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만약 말에서 내려 땅을 밟게 되면 당신과 나는 영영 못 만나게 된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나무꾼은 말을 타고 눈 깜짝할 새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나무꾼이 부르니 어머니가 한 걸음에 내달아 나왔어요. 아유, 너 어디 갔다 인제 오는 거냐? 어서 들어와라. 어머니, 저는 못 들어가요. 그저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가 붙드는 걸 한사코 뿌리쳤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면서 국을 내왔어요. 나무꾼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말 위에서 국을 먹었지요. 그러다 그만 국을 엎질러 버렸지 뭐예요. 뜨거운 국물이 말 등에 쏟아지자 말이 놀라서 훌떡 뛰고 그 바람에 나무꾼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나무꾼이 땅을 밟자마자 말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요.
나무꾼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국이 쏟아져서. 아이고, 아이고. 그 순간 나무꾼은 그만 장닭이 되어버렸어요. 국을 먹다가 하늘에 못 올라가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닭은 하늘을 바라보며 꽃기요 하고 우는 거래요. 수달은 누구 것?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몹시 가난했어요. 설도 다가오는데 먹을 거리는 없고 떡국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할 텐데 저 흰 눈이 쌀가루라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는 펄펄 내리는 눈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농부의 집에는 떡 해먹을 쌀이 한 톨도 없었거든요. 농부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지만 한겨울이라 일도 없었어요. 참, 어젯밤 꿈에 족제비가 우리 집으로 쑥 들어왔어요. 아내의 말에 농부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족제비라도 잡으러 가야겠다. 농부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다 말고 부지런히 집을 나섰어요. 농부는 족제비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추워서 발이 꽁꽁 얼었지만 족제비 굴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농부는 화가 나서 돌멩이를 확 걷어찼어요. 그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그만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어요. 농부는 커다란 바위에 쿵 부딪혔어요. 아이고 아파라. 이 구멍은? 개울가 바위 아래에 조그만 굴이 있지 뭐예요? 우와, 만세! 찾았다! 농부는 아픈 것도 있고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족제비를 잡을 생각에 힘이 절로 솟았어요. 그때 갑자기 굴 속에서 시커먼 짐승이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아니, 저건? 수달이다. 농부는 기를 쓰고 수달을 쫓아갔어요. 수달 가죽은 족제비 가죽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농부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와 맞먹을 정도였죠. 수달은 잡힐 듯 하면서 잘도 빠져나갔어요. 거기서 서란 말이야. 하지만 수달이 농부의 말을 들을 리 없었죠. 수달은 재빠르게 마을로 도망쳤어요. 농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수달의 꼬리가 손에 잡힐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검둥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농부가 수달을 덮치는 순간 잽싸게 수달을 낚아챘어요. 쿵!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찍고 말았지요. 검둥개는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농부는 벌떡 일어나 검둥개를 뒤쫓았어요. 검둥개의 주인은 큰 부자였답니다. 아니, 이 녀석 뭘 물고 들어오는 거야? 개 주인은 검둥개를 야단치다가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건 수달 아니야. 아이고 귀여운 내 강아지. 잠깐, 그 수달은 내 것이오. 이리 내놓으시오. 농부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마을까지 몰고 온 수달을 저 개가 가로챘단 말이오. 내 개가 잡아왔으니 수달은 당연히 내 것이지. 개 주인이 눈을 사납게 치켜뜨며 말했어요. 생떼를 써서 내 수달을 빼앗으려는 속셈이군. 그렇지 않소. 설을 셀 돈이 없어서 아침부터 헤매고 다니다 겨우 찾은 놈이라오. 제발 부탁이니 수달을 나한테 돌려주시오. 내 개가 잡아온 수달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지. 당장 나가지 못해. 개 주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수달을 돌려주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가오. 농부는 마당에 벌렁 드러누웠어요. 좋아. 그럼 관가에 가서 물어보자고.
농부와 개주인은 함께 관가로 갔어요. 검둥개도 쫄랑쫄랑 뒤를 따랐지요. 원님, 제가 수다를 몰고 왔으니 제 것이지요? 농부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아니지요, 원님. 우리 개가 잡았으니 수달은 제 것이지요. 개주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아이고, 머리야. 원님은 이마를 톡톡 치며 고민하다가 마침내 판결을 내렸어요. 에이, 두 사람이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원님, 반쪽짜리 수달을 누가 사겠습니까? 만약 수달을 마을까지 몰고 오지 않았다면 잡지 못했을 테니 당연히 수달은 제 것이지요. 농부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도 반쪽은 싫습니다. 제 개가 아니었으면 수달을 놓쳤을 게 뻔하니 당연히 수달은 제 것이지요. 개주인도 따지듯이 말했어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농부의 말이 맞는 것 같네. 아니에요. 개주인의 말이 옳아요. 도대체 수달은 누구 것일까? 그때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원님, 제가 판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 같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게냐? 원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좋다. 하지만 허튼 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저를 원님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고 녀석 참. 좋다. 여기 올라와서 판결해 보아라. 원님이 자리를 비켜주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거참 맹랑한 아이네. 자리에 앉은 아이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농부는 왜 수달을 잡으려고 했느냐? 그거야 가죽을 얻기 위해서지요. 농부가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쿵쿵 쳤어요. 이번에는 개 주인이 말해보아라. 왜 검둥개가 수달을 잡았겠느냐? 그거야 고기를 먹기 위해서겠죠. 개 주인이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또랑또랑하게 말했어요. 수달의 가죽은 농부에게 주고 고기는 개에게 주거라. 그럼 둘 다 바라는 것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정말 지혜로운 판결이다.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칭찬했어요. 고 녀석, 참 기특하구나. 이 아이의 말대로 판결을 내리겠다. 원님도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농부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검둥개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죠. 개 주인은 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의 판결이 옳았으니까요. 농부는 수달 가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덩실덩실 춤추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의 지혜로운 판결 덕분에 농부는 설을 넉넉히 보낼 수 있었답니다.